오랜 시간 동안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특히 아파트는 가장 확실하고 견고한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경제가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도시가 팽창하던 시기, 좋은 입지의 주택을 선점하고 장기간 보유하는 것은 가장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투자 전략이었습니다. 다수의 주택을 보유하거나 고가의 부동산에 자본을 배분하는 행위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자 자산을 지키고 불려나가는 자연스러운 경제활동의 일환입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글로벌 거시경제의 환경이 변하고 국가의 조세 정책이 새로운 방향을 가리키면서 이견고했던 부동산 투자의 공식에 근본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산을 샀을 때 내는 취득세나 훗날 이익을 실현할 때 내는 양도세 등 거래 시점에 발생하는 세금에 주로 관심이 쏠렸습니다. 거래를 하지 않고 쥐고만 있으면 당장 나가는 비용이 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자산시장의 가장 뜨거운 화두는 매년 소유자에게 어김없이 청구되는 유지비용, 바로 보유세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와 조세 형평성 제고라는 명분 아래 부동산을 단순히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재무적 부담이 발생하도록 세금의 구조를 치밀하게 재설계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거나 고가의 주택을 가진 사람들을 비난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자원이 특정 자산에 과도하게 편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거시적인 정책이 전환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제 주택을 보유한다는 것은 단순히 장부상의 자산 규모가 커지는 것을 넘어 매년 발생하는 세금을 감당할 수 있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2026년을 기점으로 본격화되는 새로운 조세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의 부동산 패러다임은 어떻게 변하고 있으며 자산을 보유한 이들은 어떤 객관적인 잣대로 포트폴리오를 재점검해야 하는지 차분하고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부동산 보유세는 크게 두 가지의 핵심 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부동산 소유자에게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인 재산세이고, 두 번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고액 부동산 소유자에게 국가가 추가로 부과하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이 두 가지 세금은 오직 소유라는 상태 그 자체에 매년 부과된다는 점에서 거래세와는 확연히 다른 성격을 지닙니다. 이 보유세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하고 절대적인 기준점이 되는 날짜는 바로 매년 6월 1일입니다. 1년 365일 중 단 하루, 6월 1일 자정을 기준으로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로 등재된 사람이 그해 전체의 보유세를 모두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러한 제도적 특성 때문에 매년 5월이 다가오면 자산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려는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잔금 날짜를 6월 1일 이전과 이후로 맞추기 위한 치열한 눈치 싸움이 벌어지곤 합니다. 6월 1일의 기준을 통과하면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고지되고 종부세는 12월에 최종적으로 청구됩니다. 그렇다면 가장 기본이 되는 재산세는 어떤 원리로 계산되는 것일까요? 세금 산정이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구하는 공식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는 매우 중요한 장치가 숨어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부동산의 공시가격 전체에 곧바로 세금을 매기는 대신 시장 상황에 맞춰 세금 부담을 조절해주기 위해 적용하는 일종의 할인율입니다. 2026년 기준 일반적인 주택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60%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실거주 목적이 강한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세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43%, 3억 원에서 6억 원 이하는 44%, 6억 원 초과는 45%라는 더 낮은 비율을 적용하는 특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구체적인 숫자에 대입해보면 차이가 명확해집니다. 만약 공시가격 10억 원 상당의 주택을 한 채 보유하고 있다면 특례가 적용된 45%의 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은 4억 5천만 원으로 산출됩니다. 여기에 구간별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최종 재산세는 약 108만 원 안팎으로 결정됩니다. 반면 다주택자이거나 특례 대상이 아닌 경우 일반 비율인 60%가 적용되어 과세표준은 6억 원으로 오르고 세액은 약 240만 원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재산세의 누진세율 구조 역시 주택가치에 따라 단계적으로 높아집니다. 과세표준 6천만 원 이하 구간은 0.1%의 기본세율이 적용되지만 1억 5천만 원에서 3억 원 구간은 기본 19만 5천 원의 초과분의 0.25%가 더해지고 3억 원을 초과하는 구간에서는 기본 57만 원의 초과분의 0.4%가 적용됩니다. 자산의 덩치가 커질수록 세율의 기울기도 함께 가팔라지는 구조인 셈입니다.
재산세가 모든 소유자가 나누어지는 보편적 부담이라면 종합부동산세는 포트폴리오의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소유자들에게 부과되는 본격적인 누진과세의 영역입니다. 2026년 기준 종부세의 과세 대상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12억 원을 초과할 때부터 적용되며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한 주택들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 원을 초과할 때부터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개인별로 9억 원씩 공제를 받아 부부 합산 총 18억 원까지 과세를 피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생깁니다. 종부세의 세율표는 보유한 주택의 수와 과세 표준의 크기에 따라 두 갈래로 나뉘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2주택 이하를 보유한 경우 과세 표준 3억 원 이하 구간의 0.5%에서 시작하여 최고 94억 원 이하 구간에서는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3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시작점은 0.5%로 같지만 고가 구간으로 갈수록 세율이 가파르게 뛰어 최고 4.0%라는 높은 세율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러한 세금 체계 속에서 2026년 3월 11일 주무부처인 김윤덕 장관의 라디오 발언을 통해 예고된 정책 개편의 방향성은 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을 던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6년 말까지 관련 법을 개정하여 2027년 과세분부터 새로운 룰을 적용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이 개편안은 결코 자산가들을 벌주려는 것이 아니라 조세의 형평성을 맞추고 자산의 효율적 배분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조정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고된 변화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그동안 1주택자에게 적용되던 초고가 공제 한도를 기존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하향 조정하여 과세의 범위를 넓히는 방안입니다. 둘째,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세액공제 혜택을 배제하고 오히려 세율을 0.5%에서 1%포인트가량 가산하여 부과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셋째, 가장 시장의 이목을 끄는 변화는 앞서 설명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의 현실화입니다. 현재 60% 수준인 이 비율을 80%에서 최대 100%까지 단계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비율이 100%가 되면 공시가격이 곧바로 과세 표준이 되어 세금 부담액이 자연스럽게 상승하게 됩니다. 이러한 정책의 흐름은 이제 자산을 보유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현실화되고 있음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직면한 이러한 조세 정책의 변화를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외 주요국들의 상황과 한국의 역사적 데이터를 함께 펼쳐놓고 비교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협 역개발기구 데이터를 살펴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경제를 이끄는 미국의 평균 실효세율 0.97%에 비해 확연히 낮은 수준입니다. 특히 미국의 뉴저지주 같은 곳은 실효세율이 2.3%에 달하며 영국의 경우는 2.82%로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할 만큼 자산 보유에 대해 무거운 세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전체 OECD 평균이 0.33%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동안 한국의 자산시장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유 단계의 비용 부담이 매우 가벼운 환경 속에서 성장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국내 총생산 대비 보유세 비중은 한국이 1.23%로 전체 11위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실제 개인이 체감하는 실효세율 측면에서는 여전히 선진국들과의 격차가 존재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과거의 상대적으로 낮은 보유 비용은 다수의 주택을 보유하며 자본이득을 추구하는 투자 전략이 훌륭하게 작동할 수 있는 최적의 토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세금 정책이 변화할 때마다 부동산 시장의 가격 지표는 매우 민감하게 반응해온 역사적 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5년 종부세가 9억 원 기준 0.5%에서 2%의 세율로 처음 신설되었을 때 이듬해인 2006년 주택가격은 4.9%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대로 2008년 과세 기준이 인별합산으로 변경되고 공제액이 12억 원으로 완화되었을 때는 2009년 집값이 10% 상승하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2022년 감세기조 속에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60%로 고정되자 2023년 집값이 다시 5% 상승했던 사례 역시 조세정책과 자산가치 흐름에 밀접한 연관성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2026년 현재 보유세 강화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자마자 시장에서는 매물이 15%가량 늘어나는 등 즉각적인 반응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는 세금이 완화되면 자산 매수 심리가 자극되어 가격이 오르고 세금이 강화되면
보유 비용 증가를 우려한 매도 물량이 늘어나 가격이 조정받는다는 경제학의 기본적인 수요 공급 원리가 시장에 정확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팩트입니다. 2026년 발표된 보유세 개편안이 현실화될 경우 향후 자산시장에는 어떤 구체적인 파장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분석과 숫자에 기반하여 다가올 변화를 객관적으로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관련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 시장에서 보유세가 1%포인트 상승할 경우 주택가격은 1.151%포인트 하락하는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합니다. 이는 보유세 1%포인트 상승 시 집값이 0.414%포인트 하락하는 영국과 비교해 볼 때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조세 부담의 증가에 훨씬 더 예민하고 탄력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 변화가 본격화되면 다주택자들이나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한 소유자들을 중심으로 매도 압력이 20%에서 30%가량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미 주식시장에서는 이러한 거시적 흐름을 선반영하여 2026년 3월 기준 코스피의 부동산 관련 섹터가 1.5% 하락하는 등 자본의 이동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특히 세금 상승의 체감폭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고가 아파트 시장의 경우 향후 가격이 5%에서 10%가량 조정받을 수 있다는 현실적인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자산을 가진 사람들에게 무조건 집을 팔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과거처럼 자산의 가치가 오르기만을 기다리며 무리하게 빚을 내어 규모를 늘리는 방식의 투자는 앞으로 그 유지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경제적 시그널입니다. 선진국에서 주택을 소유한다는 것은 자산의 상승분만큼 매년 높은 세금을 지불해야 하는 철저하게 현금 흐름에 기반한 경제활동입니다. 한국의 자산시장 역시 이러한 선진국형 모델로 빠르게 편입되고 있으며 투자자들 역시 자산의 외형적 크기보다 내실 있는 수익률을 고민해야 하는 지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규칙이 바뀌었다면 투자자 역시 새로운 규칙에 맞추어 현명하고 합리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보유세가 증가하는 시대에 소중한 자산을 효율적으로 지켜내기 위한 합법적이고 객관적인 절세 전략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고려해 볼 수 있는 객관적인 방안은 바로 공동명의의 활용입니다. 앞서 언급했듯 종부세는 가구가 아닌 철저히 개인 단위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부부가 고가주택의 지분을 나누어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면 인당 9억 원씩 총 18억 원의 넉넉한 공제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단독으로 소유하여 12억 원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보다 공동명의를 통해 과세표준 자체를 합법적으로 크게 낮추는 것이 자산을 보호하는 첫걸음입니다. 또한 1주택자라면 세금 산정 시 적용되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 특례인 45%를 정확하게 신청하여 기본 과세표준을 낮추는 꼼꼼함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연령과 보유기간에 따른 종부세 세액공제 제도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정부는 투기가 아닌 장기 실거주 목적의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60세 이상 65세 미만은 20%, 65세 이상 70세 미만은 30%, 70세 이상은 40%의 연령별 공제를 제공합니다. 여기에 5년 이상 10년 미만 보유 시 20%, 10년 이상 15년 미만은 40%, 15년 이상 장기 보유 시 50%의 혜택을 추가로 제공하며 이 두 가지를 합산하여 최대 80%까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강력한 보호장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이 혜택의 실질적인 가치를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시가격 20억 원의 주택을 가진 60세 미만의 소유자가 5년간 집을 보유했다고 가정하면 재산세 약 200만 원에서 350만 원에 더해 종부세 192만 원을 합쳐 연간 총 392만 원에서 542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일한 20억 원의 주택이라도 70세 이상의 소유자가 15년 이상 꾸준히 보유했다면 80%의 최대 세액공제를 받아다 종부세는 단 48만 원으로 줄어들고 총 보유세 부담액은 248만 원에서 398만 원 수준으로 크게 감소합니다. 이는 부동산을 단기적인 거래 대상이 아닌 장기적인 거주와 안정적인 자산 운영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명백한 제도적 이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주택자이거나 자산의 매각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달력이 날짜를 정밀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모든 보유세 부과의 기준일은 6월 1일 자정입니다.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축소하기로 결정했다면 매수자와의 협상을 통해 잔금 지급이나 등기 이전을 5월 말일까지, 즉 2026년 6월 1일 이전에 완벽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그의 막대한 세금 부담에서 벗어나는 가장 확실한 엑시트 전략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2026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새롭게 정의하고 있는 보유세의 객관적인 구조와 그로 인해 파생될 것이 경제적 변화들을 차분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정부의 세제 개편과 글로벌 경제의 흐름은 우리에게 자산시장의 룰이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주택을 유지하거나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하는 행위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투자자의 고유한 권리입니다. 다만 과거처럼 금리가 낮고 세금이 가벼워 자산의 가격 상승만을 믿고 레버리지를 극대화하던 전략은 이제 예상치 못한 거대한 유지비용이라는 벽에 부딪힐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새로운 시대의 부동산 자산 관리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관리하는 것과 같아졌습니다. 장부상 자산의 가치가 얼마인지도 중요하지만 그 자산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지출해야 하는 세금과 이자 비용을 내연금 흐름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 냉정하게 따져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거대한 거품과 막연한 기대감이 거친 자리에는 오직 숫자에 기반한 철저한 분석과 합리적인 포트폴리오 배분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자산은 매년 날아올 고지서 앞에서 튼튼한 방패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제는 감정적인 기대를 내려놓고 가장 차가운 계산기를 두드리며 내 자산의 진짜 효율성을 물어야 할 성숙한 투자의 시간이 도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